최근 우리 영화와 우리 상품들이 해외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면서 아주 멋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될 만한 우리 그림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국내에서 장승업이나 신윤복 같은 화가들의 삶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재조명되면서 우리 옛 그림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선지에 미끄러지듯 힘차게 붓이 가면 종잇결을 따라 이 먹이 멋지게 번지면서 형성되는 동양 그림. 그 속에는 우리 선조들의 여유와 멋, 그리고 철학과 정신력이 담겨져 있고요. 청빈한 삶과 꼿꼿한 정신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조영진의 동양 그림 속의 비밀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동양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방법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한남대학교의 조용진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박사로 특히 많이 알려주셨고요. 또 발명도 여러 가지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 영향으로 동양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빈치가 화가이기 때문에 저는 미술대학에 다녀서 미술 교수를 했고 또 다빈치가 해부학자니까 또 의과대학에서 제가 7년 동안 사람 시체를 해부하면서 해부학 공부를 했습니다. 또 다빈치가 발명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또 발명을 해야죠. 여러 가지 발명을 했고 최근에는 그 우주인 이소연 씨의 그 얼굴이 우주에 올라가서 어떻게 변하나? 우리가 우주에 올라가면 얼굴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어디가 바뀌었나 이런 걸 이제 수치로 밝혀내는 이런 기계를 만들었고요. 또 다빈치가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도 잘합니다. 노래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했더니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군요. 네,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술학자로서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동양화, 한국화, 동양 그림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많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이제 우리 민족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조선시대에는 서화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동양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화라고 불렀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림을 동양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동양적을 대표하는 그림도 아닌데 조선화라고 한국화라고 해주기 싫으니까 동양화라고 애매하게 붙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1982년부터 한국화라고 고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미술을 서화, 동양화, 한국화 이렇게 같은 대상을 놓고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옛 그림, 동양 그림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동양 그림에서 보면은 수묵화도 있고 채색화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먹을 써서 그리는 그림을 수묵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바른 정의를 제가 내린 건가요?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이제 그 동양화는 아니 또 그 수묵화는 그냥 글자만 보면 먹물로 그렸나 보다. 그래서 거기다 색깔을 쓰면은 수묵화가 아니고 색깔을 쓰면은 수묵 담채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채색화는 글자 이름을 봐라 색을 칠한 그림이니까 거기 먹을 쓰면 안 되고 색깔로만 그려야 채색화인가 보다 이렇게 대개들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붕어빵이 붕어로 만드나요? 붕어하고 모양만 닮았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먹을 많이 쓰지만 색깔을 쓰더라도 수묵화식으로, 수묵화식이라는 건 뭐냐면 화선지에다가 번지고 스며들게 해서 담백한 느낌이 들게 나는 그런 그림 스타일을
수묵화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먹을 쓰더라도 색깔을 쓰더라도 그걸 색을 칠하고 마른 다음에 또 칠하고 마른 다음에 또 칠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칠해서 그리는 그림을 채색화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그림에는 수묵화식이 있고 채색화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은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묵담채화란 뭐냐? 네. 수묵담채화는 미술대학교 동양학과, 한국학과 입시 과목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글자풀이를 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옛 그림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채워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조용진의 동양 그림 속의 비밀. 오늘의 부제는 동양 그림은 읽는 그림이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왜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예, 동양 그림은 읽는 거다. 그러면 저분이 말장난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동양 그림은 적어도 500년, 600년, 700년 동안 읽어서 감상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책을 볼 때 이 책이 껍질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었구나. 활자체가 아주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는 건 책을 보는 거죠, 사실은. 책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책 속에 담긴 뜻,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보는 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그림을 볼 때 소 그렸구나, 개 그렸구나, 참 닭도 이쁘다 이렇게 그림을 그렇게 보신 게 아니라 이 그림 속에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감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제 보시죠. 우리 동양의 그림을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목련꽃이죠? 요즘에 4월 초에 꽃이 활짝 핍니다. 이 꽃은 모란꽃이죠? 모란꽃은 아직 봉오리 나오고 있죠? 피려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목련꽃하고 모란꽃을 한 화면에 활짝 핀 걸로 그려놨죠? 이치에 맞지 않네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치에 맞지 않게 그렸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런 제가 강의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고 하는 건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이치에 맞게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 조상님들은 왜 그림 그릴 때 이치에 맞지 않는